실제 도로에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지금은 유턴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한중간에 이렇게 제가 와 있는데요. 지금 옆에 차들이 이렇게 슝슝 지나가는 이런 느낌. 바이크는 자동차랑 다르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옆에 큰 차들이 이렇게 가는 게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도로에 이제 우리가 다녀야 되니까 여기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차들이 고속으로 지나갈 때 바람도 휙 불고 그래요. 큰 차, 버스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 차에 부딪힌 바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날라와서 바람이 휙 불고 휘청휘청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여기에 당황해서는 안 돼요. 항상 실드는 이렇게 내려줘야 되죠. 실드의 중요성은 제가 헬멧 리뷰 시간에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바이크를 타고 이제 실제 도로에 나왔다 하면은 도로교통법에 이제 적용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차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실선은 뭔지, 점선은 뭔지, 황색 선도 있고 흰색 선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 도로에 각종 표시되어 있는 것들, 안전 표지판들,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동차를 오랜 시간 운행을 하시다가 이제 바이크에 입문하셔서 운행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는 뭐 자동차하고 똑같으니까 상관없겠지만은 바로 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크는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어떤 차선을 주행해야 되는지, 지정차로가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고 일단 알아보고 해야 안전한 주행이 되겠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자료들이 많고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이렇게 노란선으로 이렇게 뭔가 돼 있는 데 있죠. 여기는 안전지대라는 명칭으로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함부로 주차를 하고 뭐 볼일 보러 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바이크를 실제로 도로에 타고 나가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호 대기를 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거는 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죠.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 하고 신호가 바뀌고 이제 간다. 일단 이렇게 불법 주정차한 차들, 이게 뭐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렇게 정차한 차량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차량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방금처럼 추월할 때 문을 확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개문 사고죠. 그 문에 박습니다. 문에 박으면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지나갈 때는 굉장히 유의해서 지나가야 돼요. 지금도 차가 나오죠. 저런 걸 미리 봐야 돼요.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됩니다. 이쪽 저쪽 그 다음에 백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내 뒷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사각지대 이런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 주변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내 안전 때문이죠. 그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도 숄더 체크를 해주고, 바이크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도심을 지나갈 때는 백미러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버스가 저렇게 사람들이 내리죠. 요 사이로 또 지나가다가 사람 또 치는 사고도 많아요. 버스 갔으면 그 버스 문 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갑자기 사람이 내립니다. 그 사람 치면 그 친 사람하고 나랑 같이 다 병원 가야 돼요. 바로 병원 갑니다. 절대로 버스 옆을 사이로 지나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버스는 주의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쪽 차선은 차들이 다 서 있고 여기는 이렇게 뻥 뚫려 있다. 여기서 급가속 가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고 나냐? 여기 가만히 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아, 이 길로 가야지 하고는 팍 튀어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튀어나오겠다, 튀어나올 수도 있다, 튀어나올 수도 있다,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야,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왜 운전을 안 하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이크는 위험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절대 우리는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이런 차 타시는 분들 절대 사고가 안 나게 운행합시다. 제가 원치 않아요. 그런 거는 내 주변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 다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금은 어떤 위험 요소가 없어요. 앞에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뒤에도 차량이 없습니다. 저 멀리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 차선에 이렇게 차들이 추월하는 순간이죠. 이게 이 차들이 나를 이렇게 추월할 때 어떤 그 다가오는 느낌이
자동차 운전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의 그 타이어 소음도 확 이렇게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처음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 긴장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긴장을 하다가 오히려 이게 사람이 긴장을 더 할 수 있거든요. 항상 긴장을 풀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덩치가 큰 버스들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불안해요. 사실 이게 지금 속도가 이렇지만은 좀 고속일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부딪혀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와류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겪어둬야 안정된 주행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핸들을 손에 놓고 이런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놨는데 항상 핸들바는 꽉 잡고 그 다음에 이 핸들바를 이렇게 꽉 잡고 힘을 주고 운행하는 거는 또 좋지 않아요. 핸들에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냥 핸들바에 손을 얹어 놔야 돼요. 그리고 핸들이 지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돼요. 그게 더 안전하고 더 안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핸들을 이렇게 꽉 쥐고 힘을 주고 하면 안 돼요. 핸들에 항상 힘을 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안 움직여요. 오히려 이런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이 차가 이게 선회하는 동작이 발생이 되지 핸들을 실제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직선 추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이크 지 스스로 중심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죠. 핸들에 힘을 준다는 것은 항상 핸들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두 허벅지로 기름탱크를 니그립해서 상체를 지지하고 핸들에 힘은 이렇게 빼야죠. 앞에 전방 주시를 항상 해야 되죠. 전방 주시를 하면서 그 전방에서 약간 좌측 우측을 넓게 보면서 가야 돼요. 아 저기 자전거가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백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내 뒷상황도 파악을 하면서 가야 돼요. 실시간으로. 백미러 본지 오래됐네 한번 봐주고 또 봐주고 계속 뒤에 버스가 한 대 오고 있구나 이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느끼면서 가야 돼요. 뒤에 버스가 아직도 있구나 또 보고 자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앞에 뭐 개가 튀어나오거나 뭐 할 때 자연스럽게 피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피하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피해야 되는데 옆에 상황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은 박을 수밖에 없고 앞, 뒤, 옆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저기 지금 바이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차는 무조건 내 차선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가세요. 항상 이렇게 뭔가 진출입로가 있는 도로는 항상 신경 쓰면서 가야 돼요. 이런 주유소가 나와도 차가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이런 데는 나올 수도 있겠다 항상 의심을 하면서 저렇게 앞에 가고 있는 차도 내 차선으로 훅 들어올 수 있겠다 의심을 하면서 계속 의심의 반복이에요. 의심을 하면서 가야 돼요. 도로는 내가 지금 이 차선을 달리고 있다 해서 지금 도로의 모든 차들이 3차선으로 바이크가 가고 있구나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추월했던 차를 백미러를 확인해 줍니다. 멀어졌구나. 근데 저기 또 경차가 한 대 또 올라오고 있죠. 1차선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해야 돼요. 내 뒤에 지금 차 2대가 이렇게 나란히 오고 있어요. 나란히 오고 있고 흰 차가 속도가 더 빠르네 내 뒤에가 더 빠르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야 돼요. 실시간으로. 이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 확실히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대응할 미리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이 차가 비상등을 넣으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럴까? 차가 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같은 상황은 노란불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노란불로 바뀌었다가 빨간색 등화가 이제 시작된 시점인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 노란불에 지나가도 돼? 서야 돼? 반반입니다. 반반. 지나가야지. 야, 서야지. 그러면 우리가 도로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반반이라는 얘기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란불에 지나가다가 시급한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노란불에는 웬만하면 씁니다. 저 앞에서 노란불이면 미리 서버려요. 좀 더 한 번 신호를 받는 게 낫지, 괜히 무리하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노란불에는 웬만하면 쓰거든요. 근데 속도가 도저히 이거 쓸 수가 없는 속도야. 그럼 지나가겠죠. 방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잘 섰어요. 여기는 왜냐, 바이크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이크들은 추진력이 좋아서 노란불 땡 하자마자 발진하면은 바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륜차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을 뭐 감안해서 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또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황색 등화에 지나면 꼬리 물기 차량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교차로 중간에서 만나서 둘이 손잡고 병원 가면 됩니다. 자, 터널입니다. 터널은 뭐 터널은 그냥 지나가면 되죠. 터널은 알려진 대로 여기가 실선입니다. 실선이고 추월이 금지된 거죠. 추월이 안 되는 곳입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터널은 다 실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월을 하면 불법입니다.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터널 안에 그 전조등을 켜게 돼 있어요. 자동차는. 바이크는 그냥 상시 켜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경 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등화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탈출을 하시면 되고, 자, 내리막길에 저렇게 신호가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되고, 지금 차가 한 대 들어오죠. 이렇게 안전하게 추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항상 넓게.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추월했던 차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멀리 있구나, 앞에는 아무도 없구나, 옆에도 아무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저 멀리 이제 차들이 서 있어요. 서 있는 차들은 저게 주차된 건지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게 뭐야,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 게 좋죠. 대문사고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문을 확 열 수도 있어요. 차량이 정차된 곳을 지나갈 때는 무조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직선 도로가 나와서 제가 간략하게 변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2단이죠. 변속은 어느 정도 출력을 올려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카메라가 뭐 다 찍을 수가 없는데, 동시에 엑셀을 오프하는 순간 클러치를 잡고 딱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 악셀 놓고 클러치 잡고 기어 바꾸고 악셀 놓고 악셀 당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말을 이제 하니까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행할 때는 그렇게 안 되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자, 다시 해볼게요. 변속은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1단이죠. 1단에서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신속하게. 자신이 어떤 차를 타고 있든지 그 차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파악이냐, 이 내 차가 과연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제동력이 있을까를 미리 파악해 두면 그게 결국 비상시에 그런 결단이 빨리 서요. 아, 여기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순간인데 내 차가 과연 이 길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면 안 되겠죠. 자신의 차에 대한 출력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저단계에 넣어놓고 그냥 끝까지 가면 거지. 나오는 출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어느 정도 성능인지 자기가 파악해둘 필요가 있어요. 브레이킹도 이런 공도에서보다 그런 것들은 좀 도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미개통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죠. 60 정도예요. 60 정도인데 브레이크를 꽉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의 속도를 주는구나. 지금 ABS까지 걸렸어요. 이런 제동력이 나온다는 것을 그냥 자신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러다가 또 병원 간다 이럴 때는 준비를 확실히 하고 어떤 안전한 장소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자신의 차가 브레이크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발진 가속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항상 차를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컨트롤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건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했을 때 얼마만큼인지 했다가 더 한번 두 번 가보면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지금은 산길로 왔어요. 산길. 여기는 또 어때요? 꼬불꼬불한 길이 많죠. 여기는 유명한 곳이에요. 무룡산이라고. 울산 사람들은 뭐 거진 다 아시는 건데 어떻게 투어 가다가 뭐 이런 길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죠. 이렇게 뭐 라인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자신이 일단 뭐 코너링에 대해서 뭐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일단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이면 코너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불안한데 불안한 건 일단 둘째 치고, 일단 바이크 타고 이런 길을 지나가서 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뭐 일단은 돌아 나갔다는 자체가, 계속 거기에 나는 돌아 나갔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하면 뭐 거기에서 머무는 거고, 궁금증을 느낄 수 있겠죠. 이걸 더 뭐 빨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을까, 이런